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자본변동, 주석. 네. 자, 이거 5가지다. 자, 주기가 아니라 주석입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 형식 해서 당해 보고 기간분과 직전 보고 기간분을 비교하는 형식의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재무제표 양식은 보고식을 원칙으로 하고, 자, 보고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단 재무상태표는 계정식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굳이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회계라는 정의 안에 이걸 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전달을 한 장의 보고서 안에 전달을 해줄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한다는 거죠. 다시 제 동영상을 다시 들어보시면 회계의 정의를 할 때 제가 반드시 보고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설명할 때. 그래서 보고식이 일단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재무상태표는 이제 T자 계정식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속명세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문제상으로는 재무제표의 한 종류이다. 이렇게 오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실 필요 없이 재무제표 5가지가 아니구나.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기와 주석 이제 2가지를 서로 구분을 하셔야 되죠. 지금 어느 정도 회계 공부가 많이 되고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석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주석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해설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읽고 향후에 요런 일이 발생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대출금을 회수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선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재무제표 공시상의 금액.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해도 되고 1000원 단위로 해도 되고 원 단위로 해도 되는, 농협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만원 단위로 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에 있어서 BS 계정 재무상태표 하면은 엄청나겠죠. 건물이 엄청날 거 아니야. 토지가 엄청날 거 아니야. 거기에 있는 기계 라인들 엄청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는 억 단위로 해도 된다는 거죠. 공짜를 계속 붙일 수는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단위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반드시 원 단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 집단 결합 재무제표. 이제 이게 법적 실체가 아니라 이제 기업 실체 이거이기 때문에 연결로 간다. 그리고 과목의 통합과 구분, 분리했다가 합쳤다가 이걸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절에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은 시점이냐 기간이냐 이걸 물는다는 거죠. 당연히 시점이다. 자, 그리고 자산은 유동성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자, 유동자산은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하다. 회계 정의에 보시면은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 3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황금성에 의해서 이게 전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있어서도 유동성 배열법, 현금화가 빠른 자산부터 해서 먼저 배열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다시 현금 흐름표를 다시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 그러면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질권이 걸려 있다든지 압류가 걸려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돈을 바로 못 찾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걸려 있는데 제한이 안 걸려 있는 현금은 언제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용에 제한이 있는 현금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자산은 당연히 유동이지라고 해서 바로 체크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있는 없는 이런 것들을 또 바꾼다는 거죠.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압류가 걸려있다. 문제가 된다. 자, 그 다음으로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래서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컴퓨터 사인펜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 달에 수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팔릴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현금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유동자산으로 한다. 그리고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단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으로 간다. 그리고 이 나머지 것들을 제외하고는 비유동으로 간다. 그래서 그 기준점은 1년이다. 유동과 비유동.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자,
회수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이게 내가 정상적인 영업 주기로 봤을 때 우리가 생산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보통 2년 단위로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유동으로 갖다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 제조업체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1년으로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유동으로 분류한다. 자, 유동으로 분류한다.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틀렸다는 거죠.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해설을 붙여놔야 되는 거죠. 유동자산으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은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해 놓는다. 그리고 장기미수금이나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 증권, 만기보유증권 등 비유동자산 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다시 유동으로 빼내오겠다는 거죠. 투자자산에 속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되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유동으로 빼내가지고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동과 비유동의 단어를 서로 바꾼다는 것을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채도 현금성, 황금성에 따라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기준점은 1년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본의 분류. 자,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으로 한다. 그래서 등기가 되어질 때 법정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며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자, 자본잉여금입니다. 자, 우선 키워드는 자본금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이 있으니까 자본 옆에 그냥 금자 붙여버리면은 얘가 일단 대표 선수입니다. 자본에 있어서 5명이 나오는데 재무제표도 5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자본에 있어서도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등 주자는 일단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그러면은 회사를 설립하는데 자본금, 우선주, 그 다음에 보통주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우선순위고 자본금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나옵니다. 자본잉여금. 그럼 여기는 당연히 자본금에서 더 플러스가 되어서 발생되어 있는 금액, 이러한 것들은 자본잉여금으로 집어넣잖아요. 일단 분리는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발행주식 초과금, 주식을 발행했는데 여기에 초과적으로 돈이 더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것은 자본금에는 못 집어넣잖아요. 자본금은 딱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본잉여금으로 집어넣잖아요. 자기 주식을 처분했는데 이익이 발생되었다. 그러면은 이것도 자본잉여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감자 차익, 이게 발생되면은 자본잉여금으로 집어넣는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각각의 5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 5가지 각각의 세부 항목들을 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3가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 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서 자본거래에 해당되지만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들이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대표 선수가 자본금이었고, 그리고 자본잉여금이 발생되는, 그러면은 이거 자본금은 일단 픽스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못 들어가는 애들, 수익금이 돈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자본조정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겼는데 여기에 못 끼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자본조정으로 다 토스가 이루어진다는. 일단 여기는 그래도 귀족입니다. 그럼 귀족에 못 들어가는 애들이 자본조정으로 들어요. 찌끄레기들 다 모아가지고 자본조정으로 집어넣어버린. 아니 모르겠다,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자본금 아니면은 자본잉여금, 여기 안 들어가면은 자본조정으로 다 집어넣어라. 자, 자본조정은 자기 주식,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주식 선택권, 출자 전환 채무,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는 처분 손실이고 여기에는 처분 이익이라는 거죠. 2가지를 서로 구분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감자 차익. 당연히 자본잉여금은 잉여금 플러스가 됐다는 거죠. 플러스가 된 것이고 자본조정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발행된다. 같이 성립이 된다. 그래서 자기 주식, 할인 발행자금, 선택권, 전환채무, 감자 차손, 그리고 처분 손실, 이러한 것들이 자본조정에 들어간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에 포함 안 되는 것들,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되는 것들은 밀려서 자본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말고도 선택권, 전환채무, 옵션 주가 있죠. 해서 선택권, 전환채무, 그러한 것들이 다 자본 조정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보고 종료 1. 현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해외 사업 환산 손익,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 등의 잔액이다. 자, 기포손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포손익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여기에서 앞쪽에서 공부했는 것이 뭐가 있었느냐? 단기 업적주의가 있었고 포괄손익 계산서, 포괄주의가 있었죠. 그러면은 이 포괄손익에 여기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주식회사 위드NH가 원래 수익이 만약에 1,000원이었다. 비용이 300원이었다. 그러면은 단기 순수익은 단기는 7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700원 가지고 손익이 생겼으면은 물론 뭐 세금하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700원 같으면은 여기에 있어 가지고 나의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 채권자가 있죠. 그리고 나의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있다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돈을 700원에 해당하는 금액, 물론 법정적립금, 유혈적립금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700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 거죠. 줘야 되는데 이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만약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앞쪽에서 얘기할 때 뭐가 있었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있었죠. 계속 얘기했잖아요. 건물을 20년 전에 1억 주고 샀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가치로 따져보니까 200억이더라. 그러면은 이걸 수익으로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200억 하고 700원을 벌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손익계산서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기포손을 지금 모른다고 치고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되는데 이걸 단기 손익계산서에 집어넣어버리면 700원하고 200억 여기에 대해서 배당을 해줘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회사는 그 다음에는 망하는 거죠. 망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손익에 있어서는 지금 자본계정으로 집어넣어줍니다. 자본계정에 넣어준다는 거죠. 수익은 발생되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미실현 손익이라고 하죠. 실현되지는 않았는 손익이기 때문에 자본계정에 집어넣어가지고 너는 요것은 수익에 의해 가지고 단기 순수익에 의해 가지고 이걸 배당을 해주거나 세금을 납부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으로 들어와야 자본집으로 싹 들어와서 보유하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보호하고 있다가 실제 이걸 처분을 해버리면은 그때 돼서는 단기 순수익에 넣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실현이 되었으니까 수익 비용으로 따져줘야 돼요. 처분 손실도 있고 처분 이익도 있고. 이해되시죠? 기포손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 포괄 손익에 있어 가지고 야 일단 이거는 수익 비용으로 가지 말고 손익계산서에 가지 말고 자본 안으로 싹 들어와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보호해 줄게. 일단은 보호해 줄게. 왜냐? 거래가 성사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평가만 해봤는데 이게 예전에 1억이었는데 지금 200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싹 보호해 준다. 자, 기포손은 수익 비용 계정이 아니라 자본 계정입니다. 자본 계정. 자본 계정으로 들어와야지 이게 세금이나 뭐 배당이나 이런 거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보시면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보고기간 현재, 종료일 현재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 자, 매도 가능입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팔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주식을 샀는데 팔 수 있는 증권이 있는데 이게 수익이 발생됐다. 만약에 10만원에 샀는데 이게 지금 100만원이다. 그러면은 우와 지금 현재 시점에 90만원 수익 받네. 이거를 손익계산서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되고 세금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1일 날 대폭락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회사는 다 접어야 되는 거죠. 다 접어야 되죠. 미실현 손익,
실현되지 않은 손익까지도 다 실제 단기 손익으로 간주해버렸기 때문에 뻥 터졌는 거죠. 문제가 발생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아직까지 미실현 손익은 기포손으로 다 들어와. 그렇게 해서 자본 안에 싹 보호해준다는. 그래가지고 실제 평가가, 실제 처분했을 때 손익이 발생이 되면은 그때 처리해주겠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말이 긴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던,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그걸 바로 해서 처리해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 하시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면은 만약에 오늘 50만원 벌었어. 주식 가격이 막 올라가지고 50만원 벌었어. 그래가지고 야, 맥주 한잔 하자. 아니면 양주 마시자 해서 마셨다. 그럼 그 다음 날에는 폭락. 이러면은 이 사람은 주식 투자를 못하는 거죠. 망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미실현되어 있는데 그냥 올랐다라고 간주해가지고 술 마시고 써버리고 이렇게 했다가 가격 폭락되면은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를. 자,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이건 뭐냐면 환율이 변경이 돼가지고 일단 이게 손익으로 계산돼 있다. 근데 실제 이것을 처분해가지고 다 해서 실제 손익으로 간주된 건 아니다. 환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손익으로 잡아놨지만 이거를 단기 순손익으로 잡아버리면 문제가 발생됐어요. 똑같은 설명처럼. 자, 파생상품도 어차피 뭐 파생상품 많잖아요. 뭐 ELS, SNS, 뭐 MD, MMD 많다는. 그럼 이것도 다 주식 연동, 주가 연동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손익이 발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손익계산서에 집어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자본의 예하부대인 기포손으로 다 들어와라. 내가 보호해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다음 중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은 곤란해질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 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 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자, 이익잉여금 여기가 배당될 거라는 거죠. 여기가 배당될 거다. 그러면은 자, 자산, 부채, 자본이 있고 자본에 있어서 대표주자는 자본금 그리고 이 자본에 의해서 플러스가 생긴 애들만 따로 모았다. 자본잉여금. 여기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찌그레기들 자본 조정. 그리고 난 다음에 기포손. 여기까지가 핵심 라인이고 여기까지가 회사에서 뭔가를 보유하려고 하는 목적이고 나머지 이익잉여금은 배당해 줄 때 계산 기초가 되는 금액들. 이익잉여금, 이익결손금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걸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 표시한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이와 유사한 항목에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분할, 통합 다 가능하다고 했죠. 자,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여 구분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그리고 발행수표 등 통화 대용 증권과 당좌, 보통, 그리고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이 경미한 상품으로서 자, 취득 당시입니다.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 한다. 그리고 현금화로 바꾸는데 돈이 들면 안 된다는 거죠. 현금으로 바꾸는데 예금 출금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거 취득 당시입니다.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이게 지금 유동성 배열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주자가 얘죠. 현금은 유동성이 가장 빠르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3개월 내에 아무 비용 없이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들. 네. 자, 그리고 자본금은 보통주와 우선주로 표시한다.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자본금이 있고 자본금 안에 못 들어가는 애들이 플러스가 되는 애들을 묶어 놓은 것이 자본잉여금이다. 그리고 자본 조정은 주식 발행 할인, 발행 차금, 주식 선택권, 옵션, 그 다음에 전환 채무, 그리고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소실, 마이너스 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 그리고 기포손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해외 산업 환산 손익, 그리고 파생상품 손익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이제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법정 적립금, 법에서 정해놓은 거, 임의적립금,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 그리고 미처분 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한다. 자,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총액 표시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해서 표시하지 않는다. 또이 해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나타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여기에 대응되어서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어 있구나, 자산이 계상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은 평가 계정이죠. 해당 자산의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감 항목을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업 회계기준상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주기죠. 주석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자, 틀린 것은 자,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금액은 원으로 기재해야 된다. 100만 단위, 억 단위 다 가능하다.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모든 항목은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중요성은 항목의 성격과 무관하며 금액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성격도 중요하고 크기도 중요하다. 자, 기본 구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성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제한이 없는 현금이라고 했죠. 제한이 없는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은 대차대조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기포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자본변동, 그리고 해외사업 환산차, 만기보유증권 감액손실. 이건 지금 유가증권에서 다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여기에서는 만기까지 보유해야 될 것 같으면은 당연히 측정 방법도 다르겠구나, 이게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손익계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 나눠드렸던 손익계산서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고, 그래서 자료에도 이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출력해가지고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협 회계에서는 이제 은행 회계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는 거죠. 지금 기업 회계는 다 제조업의 중심을 맞춰가지고 기업 회계 기준이 다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해가지고 우선 공부를 하셔야지만 조금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이제 손익계산서 해서 자, 1월 1일부터 해서 9월 30일까지 해서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일정 시점이 아니라 기간이 나와 있고 단위는 100만원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뭐뭐뭐이다. 그래서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로마자로 적혀져 있죠. 매출금이 있고 해서 제품, 상품, 반제품 해서 제품, 상품, 반제품 이렇게 해서 지금 판매가 되었는 금액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입니다. 그래서 직접 대응이죠. 그래서 매출금, 수익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원가가 비용이 측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 상품 매출 원가, 반제품 매출 원가 해서 지금 로마자 1번에 1, 2, 3번 그리고 로마자 2에 1, 2, 3번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딱 묶으셔가지고 직접 대응. 그래서 매출액과 수익과 비용의 직접 대응이고, 매출금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게 되면은 매출 총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매출액, 매출원가. 자, 해서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게 되면은 매출 총이익이 발생됩니다. 매출 총이익. 그래서 매출금,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자, 이렇게는 다 매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해되실 것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해서 이걸 차감을 하게 됩니다. 하면 지금 농협에서 쓰고 있는 총무계에서 쓰고 있는 판관비 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수도 강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지급수수료, 세금과 공가, 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그러니까 급여 이외에 발생되는 것은 다 복리후생비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교통비, 기타 이것들을 다 합쳐서 판관비라고 얘기하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차감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게 그 회사에서 수익을 얼마만큼 버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영업이익 옆에는 주된 일 이렇게 적으시고 경상적. 자, 그리고 여기에 5번에서 이제 로마자 5에 영업이익이 산출이 되고 거기에서 영업의 수익, 그래서 이자 수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 그리고 영업의 비용, 해서 이자 비용, 그리고 손실, 해서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게 되면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서 다시 법인세를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포손에 들어가는 것들, 매도 가는 금융자산 평가 손익, 이게 기포손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기포손에 들어가는데 손익계산서에 표시는 해줄 때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기포손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총포괄 손익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형광펜으로 약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자, 지금 로마자 2번 매출 원가, 그 다음에 판관비,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법인세, 요게 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 해서 이걸 차감하게 되면은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지금 판관비를 차감해서 영업이익,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해서 이렇게 이익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보고식이에요. 그럼 계정식은 차변에 비용, 대변에 수익, 그래서 비용, 수익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계정식이고, 손익계산서 보고식, 일단 보고식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재무상태표만 계정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 정도를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의 목적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수익 비용 차감하면은 매출 총 손익, 그래서 거기에서 판관비를 차감하면 영업 손익, 그리고 거기에다가 영업외 수익 비용을 차감하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익, 그 다음에 법인세를 차감하면 계속사업 손익, 그 다음에 중단사업 손익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당기순 손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매출 총 손익, 영업의 손익, 그 다음에 차감 전 손익 해서 요 세 가지를 서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시는데 매출 총 손익은 큰데 영업 손익이 굉장히 적다, 이러면은 판관비에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나 아니면 기타 경비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줄이면은 손익이 더 올라갈 것이냐,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밑에 기술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매출액인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자,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을 하는 데 있어서 할인을 해줬다는 거죠. 경제 공부를 하시면은 조기 상환이 있죠. 조기 상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앙에서 물건을 사왔다는 거죠. 사왔다. 아니면은 우리가 물건을 다른 업체에 팔았던가. 이렇게 했을 때 매출이 일어났는데 이게 6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할인 이자율을 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출을 하게 되면은 할인을 때려줘서 차감을 하고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은 6개월 후에 10,000원 받을 건데 지금 주면은 900원 주면은 오케이다. 그러면은 이게 매출 할인이죠. 매출 환입은 환입됐다고 하는 것은 팔렸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거죠. 뭔가의 불량품이 있다는 거죠. 자, 할인은 깎아준다. 매출 환입은 불량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을 깎아준다. 그리고 매출 애누리는 말 그대로 애누리를 이익을 깎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는 다 차감 항목이다. 다 빼줘야 되는 것들. 이걸 다 빼주면은 순매출 원가가 나온다. 그래서 자, 매출액에서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를 다 차감하게 주면은 순매출액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매출액은 업종별, 부분별로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 제조 상품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제조 원가, 매입 원가이다. 그리고 판관비는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판관비는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왜냐? 항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합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 그리고 영업의 수익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차익으로 중단사업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영업의 비용 또한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경우에 발생이 된다. 그리고 계속사업 손익, 그리고 법인세 차감전 손익, 그리고 단기순 손익, 그리고 단기순 손익에 기타 포괄 손익을 감안하여 산출한 포괄 손익을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자,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총액 표시.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현금 흐름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말이 발생주의죠. 발생주의를 지금 가장 많이 썼던, 그러면 발생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 현금주의죠. 그러면은 지금 발생주의를 회계에 있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이라고 일단 규정을 해놨다는 거죠. 규정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반영을 못 시켜준다는 거죠. 발생되는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 돈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나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어둘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금 흐름표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현금이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는 이거에 대해서 현금 흐름이 1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느냐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계에 있어서는 회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 해서 황금성에 있어서 유동성이 된다는 거죠. 해서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에 있어서 유동성 배열로 매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도 모자라서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까지 다시 작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현금 흐름은 일정 기간 동안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자, 일정 시점의 이렇게 나오면 틀렸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의 개념이다. 그래서 기업의 현금 흐름, 그래서 유입과 유출,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5가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기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에 대한 변동 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함으로써 손익계산서의 기능을 보완함과 동시에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가져오는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무상태표의 보완 기능도 갖고 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와 함께 재무제표에 속한다. 그리고 주석이 있다. 자, 그리고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은 취득단시 만기일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자, 그리고 현금 흐름표의 의입니다. 의에. 자, 지금 여기 이제 표 박스가 있는데, 자, 우선, 자,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이 모자라겠죠.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출자금이 필요한 거죠. 법정 출자금. 출자를 해야 되는데 그 출자를 주주로부터 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채를 발행해서 채권자들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돈을 일단 낼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현물로 낼 수도 있지만 일단 현금 거래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주주와 채권자로부터 해서 현금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지금 현금 박스가 이렇게 이제 다 걸쳐져 있는 거죠. 현금이 들어오게 되고 이 현금이 들어오게 되면 회사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상품 원재료를 구매해 가지고 상품을 구매하여 생산을 고용 노동력을 가지고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판매가 되면은 다시 현금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현금을 다 썼는 것이고 판매를 함으로써 현금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은 그 현금이 다시 현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유입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현금이 다시 발생이 되었고 그러면은 이렇게 회계기간이 만약에 상품의 주기가 한번 끝나고 나면은 지금 주주들한테 500원 받고 채권자한테 1,500원 받았다. 2,000원의 현금이 생겼다. 그래서 고용하는데 1,000원이 들었고 상품의 원재료를 구매하는데 500원 그리고 생산하는데 100원 그리고 판매하는데 만약에 2,000원
그래서 다시 또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이게 1년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현금이 계속 쌓아져 가겠죠. 판매 활동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여기에서 계속 이루어지면서 현금이 수익이 계속 쌓인다. 그러면은 그 쌓여 있는 돈으로 뭘 할 것이냐? 기계를 사거나 아니면은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회사의 기본적인 체제다. 제조업체에 있어서 1년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활동을 보고 지금 현금 계산서를 다시 현금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짜갈른다는 거죠. 짜갈른다. 그래서 재무 활동으로 나눠본다. 그럼 재무 활동은 자 주주와 채권자들이 주인공입니다. 주주와 채권자들이 그 회사와의 관계에서 현금을 쓰고 나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어난 일들을 재무 활동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영업 활동입니다. 그럼 영업 활동은 그 회사 제조업에 있어서 주된 활동인 거죠. 그럼 주된 활동은 뭐냐? 인력을 투입시키고 재료를 투입시켜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내고 상품을 팔게 되면은 현금이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남는 현금을 가지고 영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발생된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 등을 살 수 있고 추가적으로 비품,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있고 그리고 운영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증권을 구입하거나 대여하거나 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투자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한 세트를 가지고 현금 흐름만 떼내 가지고 재무 활동이냐 영업 활동이냐 투자 활동이냐 이걸 구분을 시켜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무 활동에 보시면은 현금을 차입했다는 거예요. 자 현금을 차입입니다. 누구로부터? 채권자로부터. 그렇죠. 채권자로부터 현금을 차입했다. 그러면은 채권자한테는 돌려줘야 되는 거죠. 주주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채권자한테는 돌려줘야 되는. 그래서 현금을 상환한다. 현금을 차입하고 현금을 상환하고 이건 누구에게? 채권자한테. 자 그리고 신주 발행을 한다. 그럼 주식을 새로 발행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주들이 들어오는 거죠. 주주들이 현금 내고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신주 발행은 주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주들한테는 주식에 대한 것은 지급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1년마다 배당을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거죠. 12월 31일자에 소유하고 있으면은 우리 회사 돈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익잉여금에 있어가지고 해가지고 우리가 떼내가지고 배당을 시켜줄게. 현금 배당 가는 거잖아요. 농협에서도 이연고 배당으로 가는 거잖아요. 출자 배당 해가지고 배당을 시켜주는. 그래서 현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되는 것을 재무 활동이라고 해요. 주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이것이 재무 활동이냐 영업 활동이냐 투자 활동이냐 이렇게 일단 시험 문제에 묻고 그 다음으로는 재무 활동 중에서 플러스 되는 것은 무엇이고 마이너스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또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경계점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헷갈린다고 전체 다를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판별을 해요. 그래서 주주와 채권자와의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재무 활동이다. 일단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영업 활동에 있어서는 자, 원재료를 구매한다. 현금 주고 사오겠죠. 재료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판매 대금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고 종업원에 대한 월급,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어난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재료를 사오고 그 다음에 인력을 투자하고 해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현금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 활동으로는 현금 대여입니다. 대여.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현금 대여하고 현금 차입하고 요걸 구별을 하셔야 돼요. 요걸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하시면은 이거는 시험 치러 가기 전까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대여해주고 우리는 이자를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고 유형 무형자산을 취득하게 된다. 물론 처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처분하게 되면은 처분 이익이 생기든지 처분 손실이 생기든지 할 때는 투자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간 경과에 따라 가지고 내가 투자한 금액이 1,000원인데 나중에 2,0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 투자활동으로 인한 것, 재무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구분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기말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해서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된다. 해서 기말, 기초 해서 기간의 개념이다. 이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활동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 상품 용역의 구매 판매를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일단 영업활동이 가장 많다는 거죠. 가장 많다.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여러분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깐깐하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눈을 딱 볼 때는, 아유, 설명을 저것밖에 못하냐, 이거 어떻게 해서 지금 주주들하고 이렇게 재무활동 했는 게 영업활동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주주들하고 채권자가 돈을 현금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원료를 사왔지 않느냐, 인력을 구비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판매가 돼서 현금이 들어왔으면 주주들, 채권자들도 당연히 영업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운더리가 넓은 것이 영업활동. 왜냐? 이 영업활동을 통해 가지고 돈이 계속 모인다는 거죠. 그럼 모이기 때문에 주주들한테도 돈 줄 수 있는 거, 배당 줄 수 있는 거고, 채권자들한테도 줄 수 있는 거고, 투자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확실하게 해당되지 않으면은 뭘로 한다? 영업활동으로 다 하겠다. 이게 주축이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삼성전자가 투자활동만 계속한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를 계속 사들이기 시작한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주된 활동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주된 활동은 영업활동 이거다. 일단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거래는 모두 영업활동으로 다 간주해버린다. 왜냐하면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입니다. 자, 현금의 유입. 자, 제품의 판매. 당연히 영업활동이죠. 그래서 돈이 팔리고 난 다음에 돈이 들어왔다. 그리고 자, 이자 수익과 배당금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과 배당금 수익. 자, 그리고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 유익이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자 수익하고 배당금 수익입니다. 이게 굉장히 생각을 또 많이 하시면은 더 복잡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회계학에 있어서도 회계 원리에 쓴 저자마다 이게 정의가 다 다르거든요. 왜냐? 좀 더 논리적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교수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뉘앙스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가설들이 있는데, 우리는 솔직히 그걸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만 맞추면 되는 것이고, 시험의 기준점은 기본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시험 문제 풀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자, 영업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했는 것은 제품 판매, 오케이, 당연히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했는 것이고,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또한 영업활동으로 했다라고 간주해버린. 자, 그리고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의 유출입니다. 그래서 상품 구입, 재료 구입, 그리고 기타 상품과 용역의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 지출. 당연히 종업원 그리고 원재료 구입, 유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인세의 지급, 그리고 이자 비용, 그리고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거래에서 유출된 것은 다 영업활동으로 간주하겠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으로는 투자활동입니다. 투자활동. 자, 투자활동이라 하면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자,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입니다. 하면은 지금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이 돈이 남아돈다는 거죠. 남아돌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고, 그리고 유가증권이나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한다. 취득처분.
자, 해서 투자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의 유입입니다. 현금의 유입. 그러면은 빌려준 돈 회수하면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회수와 단기 투자 자산, 유가증권,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의 처분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물건이 없어지고 돈이 들어오겠죠. 자, 반대로 현금의 유출은 현금을 대출을 해주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것. 그리고 이런 자산들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활동은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죠. 투자 활동은 굉장히 간단하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다 묶으셔야 돼요. 묶으셔가지고 자산 처분, 여기는 자산 취득. 그러면은 게임 끝인 거죠. 그러면은 투자 활동에 있어서는 대여금이 회수되었냐, 돈 빌려준 것이 회수되었냐, 아니면은 대출을 해주느냐 해서 대여금이라고 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농협이 아니라 제조업체 입장에서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활동이 딱 나오면은 이것은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은 재무 활동입니다. 자, 재무 활동하고 영업 활동하고 이게 가장 헷갈리는 것. 가장 헷갈리는. 그래서 재무 활동은 당연히 지금 등장인이 주주 그리고 채권자 이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 활동이라 하면 현금의 차입, 상환 활동. 그래서 이것은 채권자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걸 현금의 차입, 상환, 이걸 투자 활동으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의 차입, 상환 활동은 채권자, 그리고 신주 발행, 주주들에게, 그리고 배당금 지급, 주주들에게. 자, 다시 보시면은 재무 활동에 있어서는 배당금 지급이 들어가는데, 좀 전에 배당금 수익이 있었죠. 그것은 영업 활동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서로 구별을 하죠. 그래서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재무 활동으로 해가지고 빼내주는 것이고, 재무 활동으로 집어넣는 것이고, 배당금 수익이 발생됐다고 하는 것은 영업 활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간주해버린다. 자,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의 유입입니다. 현금이 유입되려면 단기 차입금, 그리고 장기 차입금의 차입, 어음사채 발행, 그리고 주식 발행, 그리고 현금 유출은 배당금 지급, 유상감자, 그리고 자기주식 취득, 차입금의 상환, 그리고 자산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대여하고 그 다음에 차입금, 요 단어를 서로 구별하셔야 돼요. 앞쪽에서 얘기했는 대여금은 투자 활동에 있어서 대여자가 들어간다. 그리고 차입금하고 대여, 요 두 가지 단어를 구별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더 이상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투자 활동에 있어서는 대출을 해주는 것을 대여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의미를 파악해서는 전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는 시험 문제를 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세 가지로 딱딱 구분되어 있고 거기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항목을 계산하시오. 항목을 골라내시오. 이렇게 하면은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